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 교도소에 복역 중인 수감자에 대한 교도 간의 폭행 사건이 또 벌어졌습니다. 지난주에 50대 수감자가 갈비뼈 등이 부러져 크게 다친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교도소 측은 한 교정 직원이 수감자를 폭행해 크게 부상을 당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해당 직원을 직무에서 배제시켰습니다. 조형준 기자입니다.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대전 교도소. 이곳에서 복역 중이던 50대 수감자 A씨가 지난 18일 낮 12시쯤 크게 다쳐 지역의 한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울리면서 나가는 거를 봤어요. 12시쯤에 교도소 안에서 나오는 걸 봤습니다. 그때 사이렌 소리가 되게 컸나요? 주변까지 크게 다 들릴 정도로 컸어요. A씨는 이송 당시 일부 갈비뼈가 골절되고 내장이 파열되는 등 심각한 부상을 입어 의식조차 혼미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대전에 위치한 대학병원에서 치료 가능한 의사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이송이 거부돼 인근 지역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대전교도소는 A씨 측 진술 등을 토대로 교정 직원의 폭행 정황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어느 쪽이 먼저 폭행을 가했는지, 폭행이 일어난 장소는 어디고 폭행 이유와 방법은 무엇인지 등은 교정 직원과 A씨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진위를 파악 중입니다. 의견이 좀 달라는 부분이 어떻게 다르다고 구체적으로 제가 또 말씀드리기가 조금 다만 폭행 의혹이 제기된 해당 교정 직원을 우선 직무에서 배제시켰습니다. 대전교도소에선 지난 2019년에도 30대 수용자를 집단 폭행한 혐의로 교도관 3명이 수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대전지방교정청 광역특별수사팀도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구체적 내용은 현재 수사 중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대전 대덕구 지역 의원들이 박경호 당협위원장의 행보에 대해 공개 비판했습니다. 대전시의회 이효성, 이용규 의원과 대덕구의 의원진 등 5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박경호 당협위원장이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송활섭 시의원과 당 지침을 어겨 제명된 양영자 구의원에 대해 복당 신청을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제 식구 감싸기로 옹호한다며 반발했습니다. 이들은 박 위원장에게 내로남불 정치와 공천권을 무기로 하는 겁박 정치를 멈출 것을 촉구했습니다. 대전에서 운행 중인 열차에 대한 안전관리 소홀 등으로 큰 인명사고가 일어날 수 있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지난 7일 새벽 0시 30분쯤 대전 대덕구 조차장역을 통과해 대전역으로 향하던 무궁화호 열차 기관사가 인접선로에서 작업하던 근로자들을 발견하고 비상제동장치를 이용해 멈춰서 사고를 피했습니다. 코레일은 근로자들의 작업을 허가하는 동시에 막차를 운행시켜 벌어진 일로 파악하고 이와 관련한 내부 관련자 4명을 직위 해제하고 외부 작업업체 직원 2명도 교체했습니다. 한국타이어 하청 노동자들이 열악한 근무 환경을 폭로했습니다. 기계에서 발생하는 열로 40도 가까이 오르는 더위에 선풍기로 겨우 버티고 타이어를 찍어내는 과정에서 생기는 유해 연기와 고무가루에 뒤덮인 채 일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하청 노동자들은 이처럼 건강에 심각한 위협 속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반해서 한국타이어 소속 근로자는 쾌적한 환경에서 작업을 해 차별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도덕적 책임감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이수복 기자입니다. 한국타이어 금산공장. 타이어를 찍어내는 공장 내부가 뿌였습니다.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흰 연기는 실내에 그대로 흘러들고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은 타이어를 깎아내는 과정에서 튄 고무가루를 양팔과 몸에 그대로 뒤집었습니다. 한여름 공장 내부 기온이 40도를 훌쩍 넘어 45도를 가리키고 있는 더위 속에 하청 노동자들에게 지급되는 건 선풍기. 반면 원청 소속 직원들에게는 개인용 이동식 에어컨이 지급돼 차별 속에서 일하고 있다 하소연합니다. 여름에는 이제 정규직들은 이동식 에어컨을 받고 있는데 하청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 부셔져가는 선풍기 같은 거를 저희한테만 지급을 하니까 많이 서럽죠. 대전과 금산공장에 근무하는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는 1000여 명. 노조는 하청업체 노동자가 쾌적하게 근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책임은 원청에게 있다며 한국타이어의 근로환경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올해 1월과 3월, 6월에 이어 이달까지 4차례에 걸쳐 대전고용노동청에 고발장과 진정서를 제출하며 책임자 처벌도 요구했지만 변화는 없었다고 말합니다.
저희는 하청 노동자이기도 하고 원청에 있는 장비를 저희가 빌려 쓰는 형식이기 때문에 원청 한국타이어가 다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맞다 생각을 하고요. 한국타이어 측은 하청 노동자들의 근로환경 개선의 1차적 책임은 하청업체에 있고 대전고용노동청으로부터 관련한 개선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산해작업장에서 근무하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해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대전고용노동청은 관련 법에 따라 하청 노동자들이 일하는 시설관리 책임은 원청에 있고 보호구 등 개인 장비의 책임은 하청업체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금산과 대전 공장에서 관련 민원이 220여 건이나 들어왔다며 시설 점검을 포함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주로 과수원이나 농지에서 발견되던 미국 흰 불나방 애벌레떼가 당진 도심까지 출몰해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무더위가 9월까지 이어지면서 유충이 한 번 더 부화할 환경이 조성돼서 생긴 현상입니다. 이 애벌레는 잎을 닥치는 대로 먹고 사람에게 가려움과 두드러기를 유발하는데 특히 성충은 알을 600개씩 낳아 피해가 확산될 수 있어 조기 방제가 중요한 상황입니다. 전주기 기자입니다. 빌라벽에 검은 물체가 가득합니다. 자세히 보니 긴 털을 가진 애벌레 수십 마리입니다. 방역원이 약을 뿌리자 그제야 우수수 떨어집니다. 이 해충은 미국에서 들어온 흰불나방 애벌레입니다. 주민들은 기승을 부리는 애벌레 떼에 불편함을 토로합니다. 시둥나무에가 많이 붙었잖아요, 저게. 근데 저게 사람 몸에 닿으면 안 좋거든요. 저 껄끄럽고 그 두드러기 같은 거 이래요. 아주 바짝 보면 더 징그러요. 미국 흰불나방 애벌레는 털에 독성이 있어 사람에게 가려움증이나 두드러기를 유발합니다. 또 유충 한 마리가 나뭇잎 150제곱센티미터가량을 먹어치우는데 때로 몰려다녀 사흘이면 나무 한 그루가 앙상하게 변합니다. 화렵수들을 갉아먹어 큰 피해를 주는 미국 흰불나방입니다. 이렇게 도심 속 가로수까지 침범했습니다. 이 해충은 보통 7월에 출몰하지만 올해는 9월까지 늦더위가 이어지면서 유충이 한 번 더 부화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피해가 더 커진 겁니다. 확산을 막기 위해 중요한 건 조기 방제입니다. 성충 한 마리가 600개의 알을 낳기 때문에 피해를 막기 위해선 성충으로 자라기 전 단계에서 방역이 이뤄져야 합니다. 당진시도 산불 진화 차량까지 동원해 방제에 나섰지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도심지 가로수 방제가 어려운 게 인도 옆에 도로에 불법 주차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람이 오고 갈 때 그다음에 이제 주차가 돼 있을 경우에는 방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올해 늦더위로 미국 흰불나방 유충으로 인한 피해가 작년보다 1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TJB 전유진입니다. 논산시가 강경 젓갈축제 기간 내린 비로 행사장이 침수되자 수백 명의 공무원을 강제로 동원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18일 오후 6시쯤 행사장이 침수되자 논산시는 전부서 공무원 3분의 1을 동원해 주말 배수 작업을 실시했으며 일부 직원들이 이에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논산시는 방문객 안전을 위해 350여 명의 직원을 동원해 4시간 동안 작업을 진행했다고 해명하며 시민 안전을 위한 조치였다고 밝혔습니다. 대전 유성구 대덕과학문화센터를 매입해 40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려던 사업자가 사업 계획을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A 시행사는 지난해 모건대 학교법인 감리교 학원과 920억 원의 매매 계약을 맺고 사업 계획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소유권과 사용 권한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 등 서류를 내지 못해 해당 구청이 보완을 요구하던 중 돌연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취하했습니다. 따라서 그간 진행된 협의 등은 원점으로 돌아갔으며 시행사는 건축 규모를 줄여 다시 신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뉴라이트 역사관 논란이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또다시 제기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2독립기념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칭 국내 민족 독립운동 기념관 설립을 놓고도 절차상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이선학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장입니다.
지난 8월 독립기념관장으로 취임한 김영석 관장의 뉴라이트 역사관 논란이 또다시 제기됐습니다. 2달 전 대한민국이 1945년 광복된 것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답변을 회피했던 김 관장은 같은 질문에 이번에는 인정한다고 답했습니다. 기념관장님, 대한민국이 1945년에 광복이 되었다는 거 인정하십니까? 예, 인정합니다. 다만 일제강점기 시절 우리 국민 국적이 일본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공직자로서는 정부 입장을 존중하지만 개인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제2독립기념관 논란을 빚고 있는 국내 민족독립운동기념관 설립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국가보훈부는 내년 광복 80주년 기념 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다는 입장인데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부지도 없이 관련 예산부터 세웠다며 졸속 추진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수도권 주민의 접근성 확보와 국내 독립운동가들을 위한 기념관이라면 천안 독립기념관을 보완하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독립기념관이 거의 100만 평에 이르는 땅인데 거기에 건물 하나 져서 새롭게 하는 거는 충분한데 왜 이거를 땅값도 비싼 서울에 그것도 논란이 있는 지역에 이렇게 그거를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특히 독립기념관이 몇 달 전 진행한 광복 80주년 행사 용역에는 친일 논란과 반일 감정은 국력 낭비라며 역사 논쟁 중단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벌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며 질타했습니다. 대국민 캠페인을 포지티브 코리아 긍정의 대한민국이라고 하고 6분의 독립운동가들을 모셔서 그 자리에서 모욕 주기 위한 게 아니라면 적어도 이런 식의 연구보고서를 쓴 독립기념관장과 보훈부는 엄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이 밖에 국감에서는 대전 현충원에 안장된 백선엽 장군의 친일행적 홈페이지 삭제 논란과 독도 의용 수비대 기념관 부실 운영 등이 제기됐습니다. TJB 이선학입니다. 2027년 충청권 하계세계대학 경기대회가 열릴 세종 종합체육시설 건립공사가 또다시 유찰됐습니다. 앞서 세종시와 행복청 등은 두 차례 건립공사 유찰 뒤 사업비를 제곱미터당 403만 원에서 456만 원으로 증액했지만 3차와 4차 입찰에서도 건설업계의 관심을 이끌지 못했습니다. 또 5차 입찰에서도 사업자가 선정이 되더라도 남은 공사 기간이 부족해 대회 이전까지 완공이 불가능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강승규 국회의원과 예산군이 공동 주최한 제2중앙경찰학교 예산군 유치를 위한 토론회가 최재구 예산군수를 비롯해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강 의원은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는 예산군의 새로운 성장 동력은 물론 국가 균형 발전에도 적합하다고 강조했고 최재구 예산군수는 도청 소재지가 있는 예산이 최적지라며 교통생활과 인프라 등을 공정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오는 25일엔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강훈식 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제2중앙경찰학교 아산 유치를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립니다. 충청남도는 지난해 베트남 북부의 신산업 도시 박장성과 교류협정을 체결해 남부 롱앤성에 이어 두 번째 경제적 동반자가 됐습니다. 이와 함께 무역의 새로운 성장축인 인도네시아와 인도 등 동남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무역사무소를 개설하는 등 전 세계 7개 국가의 전진기지를 마련하며 경제 영토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조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수출 상담회를 축하하기 위해 인근 박장성 부성장이 찾아와 충청남도와 특별한 사이임을 강조하며 함께 성장할 것을 제의했습니다. Chúng tôi bày tỏ mong muốn được đón các nhà đầu tư của tỉnh Trung Nam đến tìm hiểu, khảo sát đầu tư tại tỉnh Bắc Giang vào các lĩnh vực như sản xuất, linh kiện phụ trợ cho xe ô tô, thiết bị điện tử, thiết bị quang học, chip bán dẫn, chế biến thực phẩm. 박장성은 베트남 내 지역 총생산과 경제 성장 속도 1위를 차지해 충남이 맞손을 잡은 베트남의 신흥 공업 지역입니다. 지난해 경제, 교육, 보건 분야에서 협정을 맺은 데 이어 상호 발전을 위한 공동 노력이 여전히 굳건함을 공표한 겁니다. 남부 롱행성과의 업무 협정에 이어 베트남 남북으로 경제 벨트가 구축된 셈입니다. 이처럼 충남은 지난 2년간 지역 기업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2개에 그쳤던 해외 통상 사무소를 동남부 아시아 3개 나라를 포함해 중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과 독일 등 모두 7개 국가로 늘렸습니다.
시장 개척을 위해서 우리 도내 기업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면 당연히 도내에 있는 여러 이 기업들의 이 가치도 올라갈 것 같고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달까지 340여 개 기업이 수출 상담회에 참가하면서 수출 실적 1,700억대를 기록하는 등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베트남을 비롯해 유럽과 동남아 현지에서 대규모 수출 상담회와 무역 전시회 등이 이어지고 있어 수출 실적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수출에 대한 활성화 드라이브를 돌고 계시는데요. 아마 충남도 같은 경우가 무역 규모가 무역 수지 전국 1위이기 때문에 그러한 도정에 발맞춰가지고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가 지역 기업들의 활로를 열기 위해 해외에 거점을 마련하고 경제 영토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대전 하나시티즌 미드필더 김준범이 K리그1 34라운드 MVP로 선정됐습니다. 김준범은 지난 19일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전북현대와의 파이널 라운드 첫 경기에서 전반 41분 선제골에 이어 후반 추가 시간에 쐐기골을 넣는 등 멀티골을 성공시키며 맹활약했습니다. 김준범의 활약으로 대전은 승점 38점을 기록하며 전북을 넘어 10위에 올랐습니다. 대전 유성복합터미널이 본격적으로 공사에 들어갑니다. 대전시의 수건 사업인 유성복합터미널 건설 사업은 지난 18일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최종 통과하면서 다음 달 공사 발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시는 구암역 인근에 사업비 456억 원을 들여 오는 2025년까지 연면적 3,700제곱미터 규모의 터미널을 준공한다는 계획입니다. 대전 도시철도 1호선에 전국 최초로 AI 수어 영상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대전교통공사는 대중교통 정보를 얻기 어려운 청각장애인에게 도시철도 역사와 전동차 내에서 중요한 정보를 수어 영상으로 전달하는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도시철도 주요 안내 정보를 수어로 번역해 영상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촉지도의 QR코드를 활용해 열차 탑승 방향 등을 안내하고 전동차 내에서는 도착역과 공지사항을 AI 수어 영상으로 전달합니다.